네, 오늘 경기 중에서 사실 가장 이번 주 경기 K리그 중에서 가장 기대됐던 경기 울산 광주 전이었습니다. 1대1로 비겼고요. 음, 네. 광주가 좀 패기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리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메이션 선발 라인업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4-2-3-1 홍철 그 수비 라인은 홍철, 불투이스, 정승현, 김태환. 사실은 뭐 정승현 빼고는 거의 다 뭐 붙박이 주전이죠. 윤빛가람, 원두재가 투볼란치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상현, 신진호, 이청용, 공미 그리고 주니오 원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박진섭 감독이 이끄는 광주는 윤평훈 골키퍼, 김창수, 홍준호, 슐마토프, 이민기 그 포백이고요. 여름 박정수가 투볼란치 형태이고 두 연승이 이제 원메잘라입니다. 그리고 엄원상, 펠리페, 윌리안 이렇게 그 세 명의 공격수가 앞을 네, 바로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울산부터 보시면은 뭐 사실 데스노트가 광주라고 데스노트 중 하나가 이제 광주라고 했는데요. 좀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광주에 좀 에게 좀 호되게 좀 맞았다는 느낌이었고요. 물론 지지는 않았으나 울산 같았으면은 네, 데스노트까지라고 얘기를 했으면 사실 이겼어야 됐는데 패스 루트만 봐도 어려웠을 경기다입니다. 사실 이제 그 수비할 때 보셨겠지만 거의 지금 광주죠. 광주가 4-2-1-3 이런 형태인데 수비할 때는 거의 이렇게 내려섭니다. 그렇죠? 뭐 이런 상태에서는 그 아무리 울산이라도 거의 템백 수준인데 그 펠리페 빼고는 거의 뚫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패스 루트 보시면은 K리그 데이터 포털에서 가져온 건데 어, 왼쪽이 이제 그 전반전이고 오른쪽이 후반전입니다. 공격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이죠. 오른쪽에서 왼쪽인데 거의 중앙 하프라인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양쪽으로 측면으로 뺐다가 아니면 중앙에서 뚫어보려고 했다가 하지만 그 결국에 있는 패스 크로스 실패 빨간색 보시면은 아시죠? 잘 안 됐습니다. 후반도 비슷한 양상이었는데요. 이 수비를 뚫어보려고 이렇게 양쪽 중앙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많이 노력을 했죠. 근데 결국에는 네, 좀 많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나마 울산 정도 되니까 하프라인 넘어가지고 여기 네, 그 박스 아크 정면 정도 아크까지는 그래도 활발하게 뚫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2대1 패스나 이런 거 시도하면서 다른 팀 같았으면 이렇게도 못 들었을 걸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팀 하나하나 뜯어보면 역시 원두재 선수의 중원지휘 클래스는 참 변함없다는 부분이었고요. 수비면 수비. 이게 그냥 한 축이 아니라 윤빛가람 선수는 이제 공격 시에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명이 있으면은 주니온 들어가고요. 이 형태로 들어가면은 윤빛가람 선수는 좀 앞으로 이제 중거리 슛을 때리거나 아니면 찔러준 형태로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원두 선수는 조금 처진 형태로 가 있으면서 그 어떤 펠리페 적절하게 마크 해주고 아니면 펠리페가 이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아길라라든지 다른 선수들 적절하게 마크하면서 이제 윤빛가람이나 다른 공미들 그리고 그 공격수한테 볼을 적절하게 배급해주는 역할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스는 굉장히 좋다. 거의 이제 굳어진 어떤 생각해 보면은 좀 볼란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승현이 펠리페 마크한 거 보셨죠? 굉장히 하드하게 딱 부딪혀주면서 잘 마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펠리페가 이번 경기에는 좀 힘을 많이 못 썼어요. 거의 막혔거든요. 그리고 신진호, 이청용은 오늘은 좀 공간이 좀 없어서 그런지 패스 시도나 이런 거는 했으나 사실 공을 거의 잡지를 못했어요. 신진호와 이청용도 역습 상황이나 아니면은 그 만들어가는 패스 플레이 형태가 있을 때 좀 많이 강력한데 공간이 있을 때 더 위협적인데 오늘은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울산의 김태환 선수인데요. 김태환 선수는 거의 오른쪽 그 윙백으로 출전을 해서 그 수비면 수비 그리고 공격이면 공격 가담 그리고 공격 가담 후에 다시 이제 수비로 내려오는 과정도 굉장히 빠르고 정말 정확한 크로스라든지 아니면은 흔들어주는 형태는 굉장히 좋거든요. 실력은 정말 좋은데 탑인데 심리전
심리전을 좀 많이 건드리더라고요. 심리전이 능하다, 또 좋게 말하면 좀 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요 선수가 좀 깔짝깔짝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똑똑한 영리한 선수들은 좀 휘말려 드는데, 예, 휘말려 들지 않는데 이제 걸려드는 게 있죠. 그리고 그 프로 성질러입니다. 그 심판들한테 항상 승질내는 거 보셨죠? 승질내고 화내고 그리고 뭐 쌈딱같이, 예, 달려들고 눈빛만 보면은 그거 진짜 아주 그냥 어, 한바탕 그 주먹질 좀 했겠는데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되게 띠꺼운 표정 뭐 이런 이런 느낌, 좀 나쁘게 말하면 뭐 그렇게 말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경기에서 이제 화면이 비춰질 때마다 항상 성질을 내고 있더라. 항상 화가 나 있더라고요. 무섭다. 되게 그런 부분이 계속 이제 감정을 자극할 수 있겠다. 성향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력은 좋은데 상대 팀을 자극할 수 있게 만드는 선수다. 그래서 우군이면 아군이면은 그 심리전까지, 상대팀 심리까지 아예 흔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선수다는 뭐 결론입니다. 네. 그리고 골 넣을 때 보면 장면 한번 보시면 윤빛가람이 아주 뭐 사실 단순하고 간단했죠. 단순하고 간단했는 게 수비가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있고 빠져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중앙으로 좀 집중돼 있고 한데 윤빛가람이 여기 자리에 들어가 있었죠. 윤빛가람이 있고 김태환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빛가람이 김태환한테 찔러줬죠. 김태환 빠르잖아요. 이런 거 바로 들어가지고 크로스 올리죠. 크로스 올리고 주니오가 움직이면서 공복 움직이면서 헤딩골 이런 형태죠. 이때 수비가 마크를 못했어요. 아주 빠르게 이루어진 그 상황이었는데 윤빛가람의 어떤 그 우측면으로 김태환 들어가는 거 공간 본 것도 굉장히 좋았고, 거의 W 패스, 피파에서 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김태환의 측면 크로스, 측면 침투랑 크로스, 그리고 주니어의 적절한 위치 선정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사실은 울산이 그 다른 어떤 수비 가드를 단단하게 올리고 있을 때 측면에서 깨부숴 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인 거죠. 비온 존슨이 후반전에 들어오긴 했으나 사실은 뭐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죠. 하지만 비온 존슨과 주니오가 투톱으로 올라와 있을 때 광주 수비를 시켜줄 수 있다. 뭐 어떤 형태냐면은 비온 존슨이라는 선수는 되게 위협적입니다. 왜냐면은 공을 잡았을 때 그 수비수를 등지고 볼을 홀딩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선수고 힘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수비가 한 명이 아니라 한 두 명 정도는 가까이 가게 되죠. 그런 그런 상황이 보였거든요. 그런데다가 주니오는 또 빠르잖아요. 빠르고 공간 위치 선정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수비수가 이렇게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이제 막아져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양쪽으로 펼쳐주면은 수비하기 쉽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그 양쪽으로 뭐 김태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수들이 이렇게 딱 침투해서 들어오면은 쉽지 않죠. 울산은 전반적으로 밸런스는 오케이인데 그 수비 그리고 공격 밸런스는 되게 좋거든요. 되게 좋은데 뭐 이제 그 수비 가드를 단단히 올린 팀을 상대로 했을 때는 창은 좀 더 날카로워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지금 K리그에서 우승하는 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갔을 때는 이런 팀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갈아야겠다. 네. 울산은 차곡차곡 승점을 잘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승에 뭐 물론 1점이지만 그래도 이제 뭐 사실 나쁘진 않은 결과니까 전북이 이제 패한 거에 비하면 그래서 우승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다는 부분이 긍정적이었다. 광주는 1낼 뻔했는데 비겼죠. 아쉽게도. 네, 윌리엄 퇴장당해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비겼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오늘 광주를 보면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전개와 역습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광주가 전 후반 패스 루트인데요. 굉장히 단순하죠. 전반전에는 횡패스도 하고 이제 측면 이제 골고루 사실 이제 그 필드를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이 이제 공격이고요. 패스 횟수가 그 울산에 비해서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점유율이 38%로 낮은 거거든요. 근데
어, 측면으로, 그리고 역습할 땐 역습하면서 그 효율적인 공격을 많이 보여줬던 거죠. 후반전에도 양상은 비슷했어요. 다만 후반전에는 이제 윌리안이 퇴장당한 관계로 조금, 그리고 이제 그 울산이 이 경기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공격적인 어떤 교체가 들어갔잖아요. 이동경, 이런 시간에 이동경으로 교체, 그리고 비온 존슨 투입, 뭐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조금 사실은 광주 입장에서는 후반전에 공격을 많이 잘 못했죠. 그래서 좀 그 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공격을 한 건데, 좀 긴 패스, 롱 패스를 노리거나, 아니면은 좀, 네, 그 역습을 노린 형태로 플레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광주는 후반전에 크게 그 눈에 띄는 장면은 없었고요. 그 왜 펠리페 윌리안 엄원상이 위협적이었는지 알려준 경기입니다. 자 보시면 3, 이제 3명의 공격수가 있는 거잖아요. 공격수가 있고 펠리페가 있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엄원상 그리고 윌리안 있고요. 두현석이라는 이 자원이 전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 메잘라로서 굉장히 그 2대1 패스, 엄원상과 2대1, 그 윌리안과 2대1, 그리고 펠리페와 2대1, 요 연계가 굉장히 잘 됐어요. 아주 재밌는 자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움직임도 좋고 공간 찾아서 들어가는 것도 좋고, 그래서 두현석 선수 좀 그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느낌인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 세 명이 그 스피드가 있는 윌리안과 엄원상 양쪽 측면을 지배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 스피드와 그 드리블 실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되게 재밌는 게, 윌리안과 엄원상 둘 다 재밌는 게 이 중앙으로 잘 들어와요. 잘 잘라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측면 수비수나 아니면 중앙 수비가 잘 쉽게 그 수비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펠리페 안에 들어가 있고 두현석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윌리안이 들어오면서 패스 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다시 2대1 패스 찔러주고 한 다음에 슛할 수도 있잖아요. 윌리안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엄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력이 있다 보니까 펠리페가 정승현한테 막혀도 다른 루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되게 전략 잘 짰다. 그리고 이 부분이 첫 번째 골, 그러니까 광주의 골에서 나왔던 거죠. 좀 복잡하긴 한데 엄원상이 이쪽에 들어왔습니다. 엄원상이 이쪽에서 하여튼 패스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들어왔고요. 들어가다가 이제 두현성한테 줬어요. 두현성한테 주고 두현성이 슈팅을 했죠. 슈팅을 했는데 여튼 막았어요. 막았고, 이걸 김태환이 걷어내려고 했는데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고, 근데 그 요거를 이제 엄원상이 이렇게 돌아서 이까지 왔어요.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요걸 빼서 내가지고 이까지 왔단 말이죠. 왔는데 두현석 장난 아니에요. 두현석 이까지 또 왔어. 그래가지고 패스 주고, 그다음에 패스 다시 본인 해결 못할 것 같으니까 다시 엄원상한테 주고, 여기서 크로스 올린 거를 윌리안이 들어오다가 그 움직이면서 슈팅을 해가지고 헤딩 슛을 했단 말이죠. 탁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이 과정 자체가 진짜 이 네 명이 꿀조합이 나왔던 결과지 않았나. 펠리페는 뭐했냐? 펠리페는 여기서 터치가 없었는데 펠리페는 수비를 끌고 간 거죠. 예전에 비온 존슨이 했던, 비온 존슨이 잘 해주던 어떤 그런 형태의 플레이, 펠리페 해줬던 거죠. 요 네 명이 그래서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요 아주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요 플레이. 윌리안이 좀 아쉬웠던 거는 태권도 퇴장이 아니었으면 달라졌을 텐데, 윌리안이 후반전 끝까지 남아 있었으면 아마 다른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한 명이 없는 관계로 좀 아쉽습니다. 축구는 공간 플레이다 보니까 한 명이 없으면은 다른 선수들이 그만큼 더 뛰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도 전반전에 골을 넣어서 다행이었던 거죠. 김태환 심리전에 말려들면 안 돼요. 김태환은 좀 심리전에 능하기 때문에 깔짝깔짝 기분 나쁘게 하거든요. 원래 저렇다는 걸 인지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알고 있어도 아마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홍준호와 아슐마토프는, 저 홍준호가 이 선수를 잘 몰랐는데 정태욱처럼, 그 대구의 정태욱 있지 않습니까? 대구의 정태욱, 인천의 오반석, 요런 이제 그 키 크고 덩치 있고 잘 싸워주는 그 CB 그 센터백들, 그런 형태여서 비온 존슨을 좀 그나마 잘 지웠던 것 같다. 저는 사실 후반전에 불안했거든요. 비온 존슨 들어가자마자 이거 좀 깨질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비온 존슨 생각보다 안 보였어요. 그게 이제 그 부분이 두 명이서 잘해줬던 것 같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여튼 그 잘 짜여졌던 포메이션, 이 광주도 보면은 울산 상대로 이겨야겠다라는 포메이션이었어요. 그래서 두현석, 엄원상, 펠리페, 윌리안 요 네 명이서 굉장히 유기적인 플레이를 잘 보여줬던 거고, 그런 형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네, 플레이를 잘 해줬고, 공격적인 포메이션에서 뭐 한 명 퇴장당한 상황이었지만 마무리는 잘 지었어요. 사실은 윌리안 퇴장당하고 나서 펠리페도 되게 감정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윌리안도 잘못하면 이거 그 심리전에 휘말리다가 퇴장당할 수도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 박진섭 감독이 바로 이제 그 김주공이랑 교체해줬죠. 김주공 선수도 되게 나름 잘 드리블도 치고 힘도 좀 있어가지고 잘 휘저어주고 끝냈던 마무리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체 전술도 좋았다는 부분, 이런 지도력 자체가 굉장히 이 축구의 흐름을 잘 읽고 지도하는 그 감독이다라는 부분이 좀 좋았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진짜 네, 울산 광주도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요즘 K리그가 다 재밌어요. 이렇게 전술적인 변화, 그리고 뭐 나름 이제 팀들의 어떤 강점을 살려가지고 잘 싸운 부분,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어서 네, 오늘 울산 광주 경기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 기대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